앉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르다가 3월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열게 되었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주신 그 언론 관계자분들에게 김현정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과 개봉을 앞둔 소감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흐르다 연출한 김현정입니다. 네, 그 첫 장편인데요. 네, 네,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네, 그래도 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흐르다에서 진영 역할을 맡은 이설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답답한 아버지 역할을 맡은 박지일입니다. 여러분들 극장에서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준비한 질문을 드린 후에 이제 관객 쪽의 게스트분들 혹은 이제 답변 드리면서 그리고 또 이제 관계자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흐르다라는 제목을 봤을 때 요즘 좀 공교롭게도 많은 독립영화들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거장 영화들의 제목을 그대로 차용한 어떤 경우도 있었는데 흐르다라고 하면 이제 일본의 거장 감독님으로 평가받는 나루세 미키오 감독님의 흐르다라는 제목의 영화를 그대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흐르다는 플로잉이라는 이제 영어를 쓴다면 이 영화는 온 더 샌드 하우스라는 이제 제목을 쓰기도 하는데요. 또 나루세 미키오라고 하면 어떤 여성 서사를 이제 강력하게 이제 끌고 가거나 이제 어떤 그런 가족 스펙터클이라는 어떤 얘기가 나올 정도의 어떤 연출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일단 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흐르다라는 제목을 이제 선정하게 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무척 좋아하는 감독님이시고요. 근데 이 작품의 제목은 이제 뭐 그 감독님의 어떤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라기보다는 좀 이제 작품 자체에 좀 걸맞는 제목을 많이 고민했을 때 떠올랐던 제목이었고요. 우선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끌리는 제목이라고 했을 때 좀 궁금증이 들거나 이제 작품에 좀 호기심이 가는 이제 그런 제목들이 좀 많이 끌리는데 어떤 흐르다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중의적인 면 때문에 좀 그 단어가 영화 제목으로 쓰이면 되게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이제 부녀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작품의 기획을 하고 이야기를 쓸 때 좀 어려웠던 게 부녀 이야기를 하고는 싶은데 굉장히 대화가 없고 이제 좀 서먹한 관계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 두 인물이 엮일 일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큰 축을 영화에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그런 이제 중심 서사를 가지고 오다 보니 어떤 저희 작품의 어떤 인물들이 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들에 계속 이렇게 밀려가는 뭔가 이제 본인이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밀려져 가고 거기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했던 이런 이제 이미지적인 것이 떠올라서 그것이 흐르다란 단어와 좀 잘 어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되게 시적인 제목일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영재인 온 더 샌드하우스라는 제목이 좀 더 포함이 되면 같은 어떤 의미로 여러 가지로 좀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 마이크 드신 김에 아무래도 배우 캐스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박지일 배우님 답답한 아버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설 배우님이 연기한 진영 같은 경우도 우리네 어떤 일상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어떤 그 딸의 모습들이나 혹은 또 이제 부녀의 모습들도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여쭙자면 왜 이설 배우님이었고 왜 박지일 배우님이었는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냥 1차적으로는 두 분 다 너무 매력적인 이 역할을 떠나서 너무나 매력적인 이제 배우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고 특히 뭔가 이제
그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어떤 깊이감 같은 게 두 분 다 되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어서 네, 굉장히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으로 이제 좀 부탁을 드리게 된 거는 또 이제 각자가 매력이 있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또 그런 케미도 좀 중요해서 저한테는 이제 묘하게 좀 닮아 있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어머니 배우하고 또 강진아 배우님 포함하여서 그래서 좀 그런 또 다 함께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워서 네,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 두 분을 놓고는 이제 흐르다를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타입 캐스팅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좀 더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걸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 이설 배우님 이제 최근에 썬더버드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사실 이 작품에서는 그 진영 캐릭터가 거의 빠지는 게 없이 거의 이제 하드 캐리하듯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화 쪽에서는 단독 그렇게 주연으로서 이제 영화를 이끌어간다라는 약간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뭐랄까 그렇게 좀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이 보여주게 되는 어떤 그런 연기들이 되게 고난이도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이설 배우님께서는 흐르다의 첫 시나리오를 보시고 좀 어떤 느낌이셨고 어떻게 좀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감독님 단편 영화들의 엄청난 팬이었어서 다 챙겨보고 있었는데 마침 또 시나리오를 선뜻 제안을 해주셔서 처음에 읽게 됐고요.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건 정말 제목 흐르다처럼 조용히 잔잔하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소용돌이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도 뭔가 굉장히 진중하고 또 네, 하고 계신 생각들이 너무 멋있어서 네, 같이 하게 됐습니다. 켜켜이 감정을 쌓아 올리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그런 너무 다들 인상적으로 보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덧붙여 보고요. 박지일 배우님께서도 사실 극 중에서 되게 가부장적인 어떤 느낌도 있겠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딸인 진영을 이제 영어를 배워야 한다라는 어떤 것들이나 나름 이제 좀 츤데레처럼 살뜰히 좀 그렇게 봐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그 혼자 술을 마시면서 이제 고독을 이제 보내는 그런 장면들도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캐릭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네 어떤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어떤 무뚝뚝한 아버지 캐릭터긴 한데 캐릭터를 구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감독님과 김현정 감독님과 어떤 얘기를 나눴고 또 그 이설 배우님에게 드린 질문처럼 처음 시나리오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고 또 이제 어떻게 또 출연을 결정하게 됐는지 묶어서 같이 얘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죠? 어쨌든 우리 감독님 뵙고 감독님이 해오신 작업이나 그 시나리오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진중하고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고, 그리고 또 제 딸 역으로 나오는 그 상대 배우가 이설 배우라 그래서 전 이설 배우를 다른 통금 영화에서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 딸 역으로 나온다니까 더 반가운 마음에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이 영화 두 번째 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족은 그 2인 삼각 경기하듯이 발목이 묶여가지고 같이 뛰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로한테 의지하기도 하지만 의지할 때는 굉장히 의지가 될 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의지가 안 될 때는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 그 발목에 감아놓은 짐덩어리고 아주 무거운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가족은.
오늘 보면서 그 가족, 그 쓸쓸함에 대한 느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버지 역할은 뭐 실제로 일상에서도 자기 인생에서도 아버지 역할은 남자들한테 굉장히 낯선 역할입니다. 그죠? 아버지 역할을 해보고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처음 맡은 역할인데 미숙하기 마련이고, 특히나 이 가족 관계에서 아버지 또는 남편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 성인들은 굉장히 미숙하고 어색하고, 그리고 살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냥 딸에게 대한 애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너무 미숙하고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도. 딸은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울 딸인데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 자기 욕심도 있고 그 미숙함도 있고, 그래서 또 각자 가지게 되는 그 쓸쓸함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이설 배우 우리 딸을 보면서 나중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좋은 영화들은 볼수록 다른 어떤 느낌들을 전해주게 되는데 흐르다가 딱 그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간단하게 감독님께 여쭙자면 왜 로케이션이 대구였냐라고 이제 물어주셨는데요. 답변해 주신다면요. 네, 저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고요. 그 이전까지 만들었던 영화들이 다 이제 대구 배경으로 진행을 했었고, 나름 이제 그 대구 안에서의 어떤 그 로케이션 내지는 이제 또 해왔던 배우님들 이런 이제 노하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응축시켜서 이 흐르다에 다 쏟아 부어야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구란 지역에서 첫 장편 영화를 만들기로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님들에게도 질문이 있는데 촬영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었냐, 좀 기억나는 장면이 좀 있었다면, 영화를 보시고서도 이런 좀 많이 마음에 남더라, 혹시 것들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혹시 배우님? 뭐가 있었지? 글쎄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첫 촬영을 갔다가 그 어머니랑 기계 새로 사느라고 이렇게 그냥 딸이 자는데 음성으로만 들리죠. 막 싸웠어요. 그죠? 막 싸우는, 막 깨부수고 막 아주 그냥 격해져서 어머니한테, 그 엄마한테 막 퍼붓기도 하고 그렇게 격해져서 싸우는데 감독님이 나중에 컷을 안 하고 그냥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언젠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그냥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공개적으로 대답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인상적이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그냥 지금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네, 감독, 네, 감독님 짧게 그때 왜 눈물이 나셨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사실 몇 차례 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장면이 이제 생각보다 너무 또 이제 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석 배우님 혹시 조금 민망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목욕탕 장면을 찍을 때 사실 옷을 입고 했거든요. 그래서 앉는데 자꾸 물방울이 방울방울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민망해서 자꾸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앉아
앉을 뿐이에요라고 말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혹시 어떤 뜻인지 네, 됩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는데 거품이 올라왔다고? 예. 되게 민망해서 웃겼던 기억이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가장 인상적이라기보다 힘들었던 장면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한겨레 김은영 기자님 질문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모녀 관계를 다룬 영화들은 종종 나오지만 부녀 관계를 다룬 영화는 많지 않은데 왜 부녀 관계에 천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라고 말씀을 주셔서. 네, 저도 이제 부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다양하게 얘기한 작품들을 좀 접하기가 어려워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해보니 네, 참 다루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았구나라고 굉장히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관계가 엮일 일이 별로 없는 관계 가족이지만 이다 보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그냥 개인적인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녀 관계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전에 박재일 배우님께서 아버지 캐릭터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김은영 기자님은 K 아버지라고 표현할 만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캐릭터를 그리셨냐 아버지에 대해서 그것도 짧게 좀 붙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근데 이제 K 아버지라고 말할 만한 아주 그런 보편적인 아버지일지는 사실 잘 모르게 저는 어쨌든 영화 안에서 대구 내지는 경상도라는 배경으로 조금 좁혀서 딸과의 이제 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딸에게 참 표현이 서툰 이제 아버지로 그리고 되게 이제 혼자 고군분투하는 일종의 뭐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해서 그런 아버지로 좀 그려내긴 했는데요. 뭐 이제 다른 가족분들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이제 가족 안에서의 어떤 소통의 부재 이런 것들에서 좀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영화를 보게 되면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엄마의 죽음을 처리하는 어떤 방식일 텐데요. 저는 사실 딱 보고 나서 박재일 배우님과 이설 배우님이 시나리오를 딱 받았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까,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좀 궁금함이 들었는데요. 혹시 두 배우님 좀 기억이 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는 어떻게 돼 있지?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그냥 뭐 바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너무 담백하게 휙 넘어가서 깜짝 놀라긴 했어요. 했는데 글쎄요, 이 영화에서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저도. 네. 혹시 이설 배우님도 붙여주실 게 있으실까요? 우선 시나리오에도 굉장히 간략하게 적혀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처음 상영회에서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는 그 영상 사고가 난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데 이제 다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전 장면에서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붙는 그 톤이 되게 마음을 좀 많이 특히 울리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 뭐 이렇게 연출의 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서 이제 부녀 관계에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두 인물이 어떻게 이제 엮여 나갈까에 조금 더 이제 이야기 포커스를 두고 싶어서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단어만으로도 되게 감정을 많이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제 생략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그렇게 적긴 했지만 저도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촬영을 다 끝내놓고 이제 편집실에서 그거를 비로소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컸었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 길이감에 대해서도 이제 편집 기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이제 D 이야기의 포커스를 위해 이 부분은 생략하지만 그럼에도 또 어머니의 죽음이란 어떤 그런 부분을 일종의 각성 내지는 인지는 이제 시켜드려야 됐기 때문에 조금은 긴 길이로 네, 굉장히 몇 프레임 단위로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저도 세어보게 되더라고요. 약 10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투데이 박국 기자님 질문도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진영은 30살까지 취준 상태고 워킹홀리데이 가기까지도 가정 내 여러 사건으로 발목 아닌 발목을 잡히는데 인생이 좀 답답하게 흘러간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감독님이 이 인물을 통해서 관객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흐르다라는 이 지금 2시간의 시간 동안에 이제 진영은 앞서 뭐 어떤 본인이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전혀 이루지 못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 계속 주춤하게 되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좀 말하기가 주저되는 이제 그런 인물이어서 조금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조금 네가 원하는 걸 해도 돼, 얘기해도 돼 이런 궁극적인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마이크 드신 김에 짧게 또 여쭤보자면 아까 소개에서도 감독님이 이제 단편들이 많은 어떤 영화제에 초청되고 수상도 많이 하셨는데 장편을 처음 입봉하신다고 하셨을 때 약간 긴 호흡도 그렇고 여러모로 단편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흐르다를 만드셨을 때 첫 장편을 했을 때 좀 있었던 애로사항이나 어떤 느낌바들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비슷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저한테는 이게 단순히 길이가 좀 길어진 정도로는 느껴지지 않고 좀 더 크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도 이제 극영화 만들 때 변수가 많은데 이제 이 긴 기간 동안 촬영하는 내내 이제 제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변수들이 너무 많았어서 진짜 이거 완성할 수 있을까, 잘 완성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침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리고 영화의 엔딩이 뭐 시선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약간 해피엔딩에 가깝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설 배우님도 약간 좀 그 유명 감독인 기타노 다케지 감독 같은 분들이 이제 가족은 이제 어디 남이 보지 않을 때 던져버리고 싶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가족의 품이 아니라 원하는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서 좀 더 오히려 안정적인 듯한 어떤 느낌이 보이게 되고 아버지 캐릭터 같은 경우도 그 딸의 어떤 일침이나 그런 부분들에 좀 작용을 입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결기는 되게 긍정적인 느낌들을 좀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배우님께서는 각자의 캐릭터에 대해 좀 결말에 대해 좀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혹시? 그나마 참 다행이죠. 네. 완전히 절망하고 무너져 버리지는 않았으니까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식들도 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결국 뭐랄까요, 좀 소소한 자기의 그 인생을 찾았다고나 할까요? 그 전에는 조금 더 허황된 꿈을 쫓았다면 본인의 능력이 사실 거기까지 되지도 않고 그 방법도 잘못됐는데 어쨌든 약간 좀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좀 소소한 그 일상과 행복에 조금 눈을 뜨지 않았나. 그래서 참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그 단란주점에서 이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게 화를 냈던 그런 것들과 좀 다르게 엔딩에서는 능동적으로 뭔가 힘든 워드 작업도 하면서 헤쳐나갈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서 저도 배우님의 말에 되게 공감을 하고, 이설 배우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0에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간다는 건 사실 조금 좀 통상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진영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거, 잊고 있었던 걸 이제 같이 스터디하던 동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때 늦었지만 그래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걸 또 다 감내하고 이겨내고 결국에는 캐나다에 당도한 것에 대해 저는 정말 기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보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해야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만약에 먹게 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언니는 이제 하고 싶은 걸 명확히 안다는 게 너무 부럽다라고 얘기했던 그 캐릭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같아서 저도 한번 더 붙여봤고요. 그리고 김창섭 기자님 질문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영화 속 어머니는 가족과 회사에서 가장 전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존재가 사라진 부녀에게 나타나는 절망과 미숙함이 잘 표현된 것 같다. 혹시 감독님은 이 부녀에게 바라는 희망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주셨는데요. 혹시 어떠실까요? 그걸 엔딩에 담은 것 같아요. 네, 각자 이제 해낼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이크 드신 김에 하나만 더 하자면, 강재나 배우님께서 연기한 언니 캐릭터도 공감이 된다는 이제 기자님이 계신데, 마지막엔 떠나는 동생을 지지해 주는데 언니의 마음에 대해 감독님 얘기가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저는 그 모른 채 했다라는 게 계속 마음에 많이 좀 남거든요. 혹시 그 언니 캐릭터에 어떤 마음이 좀 있으신지 감독님의 말씀 들어보고 싶네요. 언니는 이제 되게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진영과는 달리 이제 이렇게 삶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런 이제 꾸려 나가는 어떤 이런 가게를 운영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살아내는 이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초반에서는 이제 뭔가 진영은 조금은 그런 언니를 뭐 되게 좁게도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후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묵묵히 일상 그리고 생활을 해내는 이제 언니의 어떤 무게감 내지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이제 좀 대비를 좀 주고 싶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기자간담회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약간 그 어떤 한국 사회의 온도를 많이 담아내고 있다. 예컨대 시대성을 좀 많이 저는 이렇게 지워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어떤 보편적인 어떤 한국 사회 혹은 가족의 어떤 모습들을 좀, 혹은 부녀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싶다는 어떤 느낌들을 받으면서, 뭐 굳이 언급하자면 저는 벌새 같은 영화 되게 많이 결이 좀 맞닿아 있는, 좀 그만큼 좀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영화였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흐르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29일에 개봉하는데, 관객분들에게 이 영화를 보고 좀 어떤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소개의 말을 좀 남겨주시는 것으로 좀 파하면 어떨까 싶어서 감독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설 배우님하고 이제 같이 또 인터뷰를 하면서 좀 나왔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되게 이제 잔잔하고 어떤 면에서 되게 답답하게 또 느껴지는 이 영화의 흐름에서 이제 인물 안에서 또 요동치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것들을 좀 발견해 주시면서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설 배우님. 사실 흐르다라는 우리 영화가
굉장히 잔잔하고 담담해서 조금 길거나 혹은 조금 답답하거나 하는 감정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원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뭐 누군가는 늦었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늦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그게 생각났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원하시는 거 꼭 찾으셨다면 언제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다들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일 배우님. 네,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인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관객들이. 가족은 서로에게 서로가 행복한지에 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 나는 내 가족 누군가에게 늘 관심을 갖고 있었나 또는 행복한지 내가 관심이 있나 그런 걸 한번 되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는데 까먹었다. 네. 배우님 그러면 사실 네. 질문이 하나가 마지막으로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고 바로 또 이어서 하는 걸로. 감독님 제가 놓쳤는데 정유철 기자님께서 음악을 거의 쓰지 않았다. 혹시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짧게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일상을 담아내는 영화여서 사실은 이제 그 편집하면서 음악을 몇 번 이렇게 중간에 넣어보려고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이 영화에는 좀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 음악은 다 이제 뺐고 대신에 좀 생활음, 뭔가 이런 일상의 이제 소음 같은 것들을 좀 넣어서 네, 마치 그 안에 좀 같이 이야기 그리고 그 인물과 함께 하는 것처럼 좀 느껴지게끔 연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박지일 배우님? 네, 생각났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건데 모른 척했다라는 게 정말 뼈 아프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관객들도 모른 척했다라는 게 좀 뼈 아프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몰라서보다 사실은 모른 척해서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내 가족에 대해서 그다음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더 많이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두 배우님 이제 뵙기 힘든 분들이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앞으로 계획 같은 게 확정되신 것들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설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회사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네, 2작품 정도 촬영을 작년에 끝낸 게 있고요. 아마 올해나 내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5월에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오셀로라는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여기 오신 분들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지일 배우님. 이설 배우가 연극하신다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저는 뭐 지난달에 이제 공연이 하나 끝났어요. 본사라는 공연이 끝났고 이제는 드라마랑 지금 영화를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계속 작품 활동은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흐르다 기자간담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 모두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점도 좀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곧 이어서 포토타임 저희 진행하고 이제 마무리할 터인데요. 새 게스트분들 잠깐만 네, 옆으로 계셔주시면 한 분씩 모시고 저희 세팅해서 바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무대를 좀 꾸려야 되죠. 네, 그거 하고 이제 할게요. 네, 일단 하시고 네. 네, 다 찍으셨죠? 네, 그러면 이제 파이팅 포즈로 이제 해서 한 10초 정도 찍겠습니다. 네. 네, 기자님들 다 찍어주셨을까요? 네. 그러면 배우님 이쪽으로 오실까요? 네, 감독님 이쪽으로. 네. 네, 이쪽으로. 네네. 네, 그 다음 바로 박지일 배우님 모실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박지일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여기 중앙에 서서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중앙에서, 네, 좋습니다. 네, 네, 10초 정도 사진 찍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이팅 자세로 저희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네. 네. 괜찮으실까요? 네, 네. 배우님 이쪽으로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설 배우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중앙으로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에 봐주시고요. 네,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즈는 자유롭게 부탁드리고요. 네, 네 하트 표시도 좋고, 네. 네, 많이 찍어주세요. 네, 다 찍어주셨죠? 네, 그럼 저희 박지일 배우님 같이 모시고 배우님 두 분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슬 배우님 이쪽으로 조금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 네, 편하게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즈 자유롭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다 찍어주신 거죠? 네, 그럼 김현정 감독님 모시고 세 분 같이 포토타임 갖고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오시죠. 네, 정면 봐주시고 사진 찍겠습니다. 네, 포즈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트. 네, 다 찍어주셨죠?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게스트분들은 이쪽으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